엔잡러, 부캐, 부업. 요즘 현대인들의 삶의 특징을 일컫는 단어들인데요. 하나의 직업만으로는 살기 어렵거나 디지털 세상을 통해 본업 외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 또는 다른 이유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부업 인구는 57만 5천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엔잡러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경제적 이유도 있을 거고요. 그와 함께 과거와 달리 본인의 재능이나 흥미, 자아실현과 연관성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부캐는 후자의 이유가 더 크겠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는 부캐를 실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캐를 응원하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 라디오 전주온 오늘도 출발합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50번째 방송입니다. 벌써 50번째 방송이 됐네요. 오늘 첫 곡 JD1 Who Am I 듣고 왔습니다. 정동원이 부캐로 활동하면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본인이 AI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본캐와 부캐의 정체성을 헷갈려하면서 좀 재미있더라고요. 오늘 엔잡러 부캐 이야기로 방송문을 열었는데요. 물론 예전에도 2잡, 3잡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엔잡러는 과거의 경향과 많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경제적 측면이 주 이유였다면 요새의 엔잡러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본인의 재능이나 흥미,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부캐라고 하기도 하죠. 저도 부캐도 있고 엔잡러인데요. 엔잡러 여러 부캐를 가지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아요. 누가 나 대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회의나 미팅이라도 참석해줬으면 좋겠다라고요. 분신술이라는 초능력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온라인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AI가 나 대신 화상회의에 참석해서 회의 내용을 요약해주고 출석도 하고 나 대신 질문에 적절히 대답도 해준다고 합니다. 유용하긴 하겠는데 회의 참석자 모두 다가 AI가 대신 참석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또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하는 회의라면 안 되겠죠. 자칫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요새 많은 회의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는데요. 편리하긴 하지만 때론 뭔가 인간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디오 분야에도 AI가 대신 원고를 써주고 DJ가 되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우리 이웃이 직접 이야기하고 서로 만나 소통하는 매체로 정감 있는 미디어로 오래도록 남고 싶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기하와 얼굴들 우리 지금 만나. 우리 지금 만나. 네, 장기하 얼굴들 우리 지금 만나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지역 소식 프로그램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2부는요. 엔잡러의 표상이죠. 진경은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그리고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리고요.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시 주거공간 정리수납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주거공간 정리수납을 전문가와 함께 이론과 현장 실습을 통해 배워보는 과정으로 교육 후에는 주거 취약계층 정리수납 봉사에 참여합니다. 교육은 7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6회 이루어지고 교육 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교육 내용은 수납 전문가의 이해, 수납 용품의 종류와 활용, 주방 정리 수납, 거실, 현관, 신발장, 침구, 옷장, 냉장고, 욕실 등 정리 수납입니다. 교육 대상은 연 1회 이상 봉사가 가능한 전주 시민 20명이고 선착순 모집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요. 교육 장소는 전주 도시혁신센터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24일 월요일부터 6월 28일 금요일까지고 문의는 전주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 063-281-2433번입니다. 제3회 전주 온가족 시민장터가 6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전주시청 앞 노성광장에서 열립니다. 오감만족 이색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생활소품과 수공예 작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장터가 마련되고 장신구 제작 등 체험, 놀이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금 연주와 난타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도 선보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주시 사회경제과 063-281-249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배 전국생활체육 우슈대회가 오는 7월 6일 토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전주 전통술박물관은 7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금요일 인문학 강좌 술기로운 문화생활을 진행합니다. 총 8강의 강연과 2번의 탐방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방법은 전화 063-287-6305 그리고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명 선착순 마감입니다. 참가 대상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전통술박물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 063-287-630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보건소 마음치유센터에서는 영화 치유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영화 그린북, 인사이드, 캐스터웨이, 소울과 함께 마음을 알아보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7월 2일부터 23일까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다양한 마음의 문제를 겪는 전주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30일까지고요. 선착순 모집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전주시 마음치유센터 063-281-857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공동체협의회에서는 퍼실리테이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교육은 오는 7월 2일부터 7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이루어지고요. 교육 장소는 온돌의 덕진 아울터입니다. 교육비는 무료이고요. 모집은 오는 6월 22일까지입니다. 신청은 전주시민 누구나 가능하고 모집 인원은 20명이고 온돌의 공동체 회원을 우선 선발합니다. 신청과 문의는 온돌의 공동체 피움 010-5647-779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935 라디오 전주온 만남의 시간입니다. 지역의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지역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멋지고 의미 있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N잡러의 표상 진경은 작가님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셨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듣지 못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계속 방송하고 네네. 네, 계속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그 월화 방송하고 이제 한 K본부에서 월화 방송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거 토요일 거는 또 국악 방송에서 네. 하고 있는데요. 네. 역시 제 꿈이 한 70살까지 열심히 일해보겠다, 작가를 해보겠다 싶은데 저기 은퇴를 하는 분들의 심정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눈도 안 보이고 그리고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그렇죠. 들고 그리고 요즘에는 방송 장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네. 옛날에는 뭐 헤리칼 필름, 그다음에 뭐 디지털 이렇게 바뀌다 이제 파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파일을 또 MFR 파일 무슨 파일 이래서 모르겠어요. 하나도 모르겠어서 이들이 예전에 또 1:1 편집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 컴퓨터로 예를 들면 화면을 보게 되면 컴퓨터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뭐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젊은 애들을 못 따라가겠다 이런 부분들은 네. 그래서 아유 은퇴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 붙잡고 있습니다. 네. 뭐 아직 더 일을 하실 나이고요. 네. 네. 그래도 지금까지 방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럴 때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어렸을 때 20, 30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일을 가리지 않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이제 뭐 처음 맡았던 게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는 그 연애 프로그램에 이제 서브 작가 자료조사였죠. 자료조사였고 전주에 와서는 그 의학 프로그램 가장 쉬운 거였는데 그걸 하면서 6시 내 고향을 하지 않겠느냐. 저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할 줄도 모르면서. 네. 그래서 뭐 깨지고 그러더라도 굴하지 않고 막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쇼 프로그램도 있으면 뭐 하고 그다음에 다큐를 한번 해보겠냐. 그때 신한국기행이라는 20분짜리 전국 다큐가 있었는데 그거를 했어요. 그 PD가 저를 꼬시는 게 뭐냐면 이거 6시 내 고향 2편 하는 거다. 그때는 6시 내 고향이 한 12분 정도 지금 7, 8분인데 네네. 7, 8분이면 하루만 찍어서 편집해서 하루만 내면 되는데 그때는 12분 정도였어요. 6시 내 고향이. 그러면 1박 2일을 해야 돼요. 촬영을. 가서 찍고 다음날 또 찍고 그래서 12분을 만들었는데 12분짜리 2개만 하면 된다. 네. 다큐멘터리. 그래서 그때 이제 백제왕도 뭐 미륵사지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왜요? 글을 너무 못 써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편집실에서 이렇게 봤는데 난 글을 써서 이제 PD한테 넘겼는데 다음날 우리 선배 언니랑 PD가 제 원고를 막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 이제 최고 선배 작가 선배하고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네. 그 모습을 보는데 나한테 이렇게 고쳐라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더 정말 베테랑 작가 언니를 같이 모시고 제 원고를 고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끝이구나. 그때는 정말 상처 받죠. 엄청 받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저한테 다큐를 하자는 제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남원 쪽에서 작가를 지리산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네네. 1시간짜리를 했는데 그때 모든 작가들을 다 그 컨택을 한 모양이에요. 작가가 없는 거야. 뭐 MBC, JTB, KBS 누구는 해도 5, 6명. 이건 저한테 왔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어떤 PD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야 네가 똥 치울 거냐. 그래서 치우겠다. 네. 가서 무서워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사장상을 받았어요. 오. 그래요. 그때부터는 뭐 네. 다큐멘터리를 막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게 되고 무서워하지 않고 이것저것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자산이 네.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일단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렇죠. 정신으로. 깨지더라도, 네네. 네, 잘 못하더라도 네네. 상처받지 않고 네. 스스로. 대단하십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엔잡내 표상이었지만 정말 이것저것 다 하시고 다 했습니다. 뭐든지 자신감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자신감 있지 않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작가 중에 네네. 저처럼 이렇게 제의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음. 예를 들면 다큐를 썼는데 너무 못한 거야. 그 친구도 상처를 입었죠. 중간에 그만뒀어요. 네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 과정이.
그 다음부터는 누가 하자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겁이 나고 안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다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를 하게 되고 못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본인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깨지더라도 상처를 입어도 그 해보는 게 일단 나은 것 같아요. 그 일을 시작하는 이 초년생의 경우에는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실패하면서도 또 계속 도전해 그렇죠. 보는 게 필요한데 나는 여기서 안 돼. 이건 안 되나 보다라고 네. 멈추면 그다음부터는 못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기가 상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 30대 때 상처 입는 게 나아요. 네네. 차라리 넘어지는 게 나아요. 네,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나중에 뭐 나이 50 넘어서 60 넘어서 넘어지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저는 한 20, 30대 때 뭐 그 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것저것 많이 해봐라. 네네. 그리고 경험도 많이 쌓아봐라. 네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작가가 보통 사람들은 작가는 글만 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막 같은 경우도 그 이제 예를 들면 연애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뭐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 보통 뭐 1박 2일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뭐 빠니보틀 뭐 이런 뭐 아니 그 어디 뭐 톡파원 네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물론 MC들의 원고도 쓰지만 VCR에 그 자막도 작가들이 쓰거든요. 네. 특히 또 이제 쇼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들의 그 노래 자막도 작가들이 그걸 정리를 그래요? 해요. 네. 예, 정리를 해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걸 넣는 PD가 따로 있는데 네네. 예전에는 PD 한 명, 작가 한 명 이래가지고 쇼를 하게 되면 이제 작가가 예를 들면 뭐 얼마다 쇼 프로그램 할 때 3천만 원이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한 8명, 9명 가수를 섭외를 해요. 그 네네. 돈에 맞춰서 섭외를 해서 예를 들면 그 가수의 이제 노래 이제 녹화를 하고 자막을 넣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노래를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베이비복스의 그 If you wanna be my love, I love you 였어. 예를 들면 그 노래였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그 노래들을 외워야 자막을 제가 자막인 아웃 뭐 체인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매번 쇼할 때마다 제 애창곡이 바뀝니다. 뭐 베이복스 어떤 계속 노래 노래를 노래를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트로트는 좀 괜찮아요. 느린 박자라서 네네네. 예를 들면 뭐 넣고 빼고 자막 넣고 빼고 뭐 이런 괜찮은데 조금 한 2000년대 들어서니까 랩이 나오더라고요.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엔진하고. 네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못할 것 같아요. 뭐 뉴진스의 노래라든가 뭐 네네. 그건 정말 젊은 감각이 있는 전문가들이 네네. 지금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가는 섭외하고 뭐 자막 좀 정리해주고 네네. 자막 인아웃 같은 경우는 다른 감각 있는. 그래서 뭐 쇼프로 같은 거 할 때도 그것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 무대 예를 들면 무대 뭐 그런 에어샷이라고 하시는가요? 잘 모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가수가 에어샷이 뭐냐면 막 팡 터지는 거예요. 갑자기 예, 막 불꽃 네네. 팍 터져가지고. 연기 막 나고. 네네네. 어떤 가수 그걸 맞아가지고 아나운서가 참 맞아가지고 네네네. 다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치를 시키는 거. 예를 들면 느린 노래에는 포그, 뭐 발라드에는 포그 같은 걸 넣어야 된다. 네네. 뭐 그다음에 뭐 신나는 댄스곡에는 뭐 미러브를 넣어야 된다. 뒤에 뭐 LED를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작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무대 연출까지 다. 예. 왜냐면 PD가 1명, 2명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네네. 그때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PD 분들이 그렇게까지 전문가들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작가 저도 전문가는 아니죠. 하지만 제가 그만큼의 컨택을 받기 위해서는 저 친구가 저게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악도 많이 듣고 네. 무대도 찾아보고 TV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뭐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고 저기 저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이 부분에는 이런 거 넣는 게 어떻습니까? 네. 제일 하게 되면 당연히 예를 들면
그 쇼 프로그램은 저한테 오게 되는 거죠. 이제 원고료도 올리고 뭐 좀 만약에 뭐 회당 50만 원이다 그러면 다음번 이번 거는 한 100만 원 주시죠. 그러면 저밖에 없으니까 네네. 100만 원 올리고.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서 이제 저는 쇼 프로그램을 24시간이 모자랐겠네요. 그럼요. 네네. 예, 뭐 열심히 했습니다. 다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제 다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이템을 이제 뭐 그 이제 돈 본사 같은 데서 돈을 받기 위해서 PD가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넣게 되면 이제 제작비를 받잖아요. 그럼 작가를 선정을 하면 네네. 거기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책을 엄청 읽죠. 거기 관련된 예를 들면 역사서라든지 저는 주로 그 중앙아시아 키르기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나 네. 이런 것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 책을 찾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2000년대 초반에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인터넷도 예, 있고 자료도 예. 많아져서 그때는 찾기는 도서관을 가서 맞아요. 네. 인터넷도 안 되고 뭐 그런 때여서 책 같은 것도 많이 찾아서 읽고. 근데 뭐 어떻게 제가 뭐 그쪽에 있는 코디 분들 그쪽에 살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컨택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게 별로 없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아름아름으로 뭐 대사관 통해서 뭐 알아서 통화도 하고 외국 분들하고 네. 그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또 저기죠 새벽에 통화를 하고 예. 우리나라 시차가 안 반대니까. 맞으니까. 안 맞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또 대사관 통해서 할 때 너무너무 깝깝했었어요. 그래서 뭐 외국 분들이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여기 뭐 그래서 다행이었죠. 그래서 뭐 옛날 뭐 까르푸 지금은 까르푸가 없어졌지만 네네. 까르푸 프랑스의 똘레랑스라는 그런 이제 네,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취재를 할 때는 까르푸의 삼색 까르푸가 프랑스의 삼색기를 상징을 해요. 네네네. 그 상징 그래서 왜 이런 색을 하게 되냐고 까르푸 본사 또 그 팀장을 또 섭외를 할 때는 대사관 통해서 뭐 했는데 또 이제 우리 PD 중에 또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새벽에 같이 그분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가 오면 네네. 예, 그분이 또 이렇게 뭐 요지도 설명해주고 프랑스어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러셨군요. 음악도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보고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이제 제가 사실은 근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저희가 사실은 네네. 너무 빠른 시간에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고 네네. 책도 읽어야 되고 막 원고도 써야 돼서 상당히 얕은 지식이에요,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얇고 넓게. 예. 깊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게 맹점인데. 그래서 음악도 예를 들면 막 듣고 얼른 듣고 네네. 뭐 예를 들면 이게 좋은 음악인가? 계속 듣고 그다음에 또 뭐 헤비메탈도 한번 들어보고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네네네. 막 그래서 막 오지 오스본 막 이런 거 듣고 막 딥퍼플 듣고 그다음에 또 뭐 저는 또 블루스 음악을 좋아해서 네 뭐 그 예를 들면 뭐 기억도 안 나네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억도 안 나요. 막 듣다가 이제 프로그램에 이게 맞을 것 같다. 네네. 이 프로그램 나갈 때 다큐 나갈 때 뭐 슬픈 막 그 정경이 나갈 때 이런 음악 좀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넣기도 하고 사실은 지금은 음악 감독이 있습니다. 네. 많이 계셔요. 그리고 작곡도 하시고 이렇게 선곡도 하시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PD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이제 음악 리스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네. 이제 테이프에다가 다 녹음을 해놔요. 해가지고 맨날 그 음악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작가가 이 음악 좀 써보십시오. 뭐 이 음악 좀 써보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좀 다양하죠. 제가 잘 몰라서 요즘 저는 네.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그게. 네네. 그러니까 본부장님 같은 경우도 아마 그 공부를 하실 시간이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럴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방송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해서 음악을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음악인데 이제 레니 크라피츠의 네네. 이게 참 영어를 잘 못해서 It ain't over till it's over인데 이게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이런 음악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랑 너랑 나랑 헤어지지만 네. 우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지금 좀 생각하면 무서운데요. 근데 지금 스토커 같고 근데 제가 레니 크리프츠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음악을 많이 썼었어요. 네네. 그리고 앞에 또 그 드럼 트레몰로가 너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이 음악을 한번 네, 컨택을 한번 그러면 해봤습니다. 음악 레니 크라피츠의 It Ain't Over Till It's Over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작가님 네. 멀티하고 또 엔잡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게 멀티에다 엔잡너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방송국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네네. 원고를 쓰는 대로 원고료를 받거든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 일을 이제 많이 할수록 돈을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예인하고 비슷한데 연예인의 단가하고 다른 거죠. 근데 그러잖아요. 연예인도 뭐 잘 나가는 연예인이 있고 네네. 회당 뭐 얼마 받는 연예인이 있고 이런 것처럼 작가도 드라마 작가 중에 이제 1% 김은숙 작가 이런 분들만 뭐 몇 억씩 받고 그다음에 뭐 70분짜리 드라마 하나 쓰면 뭐 200만 원 정도 받는 작가도 있고 뭐 근데 70분짜리 드라마를 매일 쓰겠습니까? 매일 못 쓰죠. 아우 못 씁니다. 네, 매일 못 쓰죠. 그거는 이제 특집 뭐 예를 베스트셀러 극장 네네. 예전에 있었던 TV 문학관. 근데 그렇게 1년만 한 번 하고 그만두는 작가도 많아요. 그러면 1년 연봉이 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렇게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데일리 프로그램이나 이런 이제 주로 그 종합 프로그램의 작가가 되는데 그래도 방송이 죽지 않는 한 꼬박꼬박 일주일에 한 번씩 네. 이제 원고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하는데 원고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래 네. 아기 때도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그 어떤 중견 작가가 돼도 어떤 방송사와 이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돈을 좀 많이 달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밝히면 좀 천박하다. 네, 괜한 그렇죠.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서 올려주길. 그래도 절대 안 올려주죠. 그러면 달라 그러면 이제 돈만 밝히는 작가? 뭐 이렇게 생각이 쉬워서 또 얘기도 못 하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메인 작가가 되면서 이제 후배들을 위해서 좀 같이 얘기할 때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한두 개 정도를 더 하게 되죠. 다른 방송사 일도 하게 되고 네네. 제가 아는 여기 지역에 있는 어떤 작가는 몇 개를 하냐면 MBC에서 하나를 하고 교통방송에서 데일리를 하고 국악방송에서 데일리를 하고 그 친구의 머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우 힘든데 이 전환이 빨리빨리 안 돼요. 네, 프로가 다 각자 다르지만 저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사실은 일에 빠진 작가들이 처음엔 그래요. 방송 작가 되면 처음에는 친구를 잃는다. 두 번째는 이제 애인을 잃는다. 세 번째는 가족을 잃는다. 네. 왜냐하면 이게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게. 만날 시간도 없어. 그래서 결혼도 하지 못한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아이를 케어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밤새서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하고 네네. 밤을 새서 원고를 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를 해서 M잡너이고 그다음에 방송을 하다 보면 또 여기저기서 또 이제 좀 글을 쓰니까 네. 좀 제의가 들어와요. 그러면 또 예를 들면 또 뭐 자서전 같은 거 좀 써달라. 네네. 그러면 이제 하게 되죠. 자서전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권당 얼마씩 제가 네네. 처음에 한번 제의를 받았는데 네네. 그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부자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서 왔다. 그랬더니 무조건 가서 권당 1,000만 원을 부르래요. 그랬더니 안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연히 또 한 공공기관에 그 백서를 한번 네네. 쓰게 됐습니다. 쓰게 됐더니 이제 공공기관이니까 그거는 한 권당 얼마를 딱 얘기를 해서 후배 작가랑 같이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그거를 혼자 맡을 수가 없으니까 방송도 있고 이래서 후배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돈을 이제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또 200페이지당 한 권당 한 500씩 받아야겠다. 무조건 들어오면 네네. 안 들어오더라고요. 좀 단가를 내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고
책 쓰는 것 그다음에 소식지 같은 거죠. 원고를 써달라. 뭐 그러면 또 진짜 취재도 가서 네, 하루 네. 정도 취재 가서 뭐 여행 뭐 어디 뭐 전주에 뭐 한병루 뭐 거기에 대한 거기도 보고 사진도 좀 찍고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쓰고 네. 그러면 이제 뭐 거기에 대한 기사를 낸 대가로 또 돈도 받게 되고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제가 또 드라마를 좀 쓰고 싶었어요. 제가 연극을 하면서 어렸을 때 연극을 하면서 그 희곡을 좀 쓰다 보니까 네. 아 나도 드라마를 좀 쓸 수 있겠다. 그리고 방송글을 항상 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세계적으로 배우고 싶다. 그래서 방송작가는 방송작가 협회 회원이면 좀 연수반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기초반이 아니라 이제 네네. 서울에 있습니다. 방송 그 작가 아카데미가 있는데 방송작가 협회에서 하는 한국 방송작가 협회에서 하는 연수반을 들었어요. 6개월 이제 돈도 물론 내고 일도 하시면서 또 공부도 하시고. 그렇죠. 금요일마다 올라갔습니다. 금요일마다 오후 2시 에 이제 버스를 타고 처음에는 아주 그땐 프리미엄 버스가 없어가지고 이제 우등 버스를 타고 그래야죠. 올라갔죠. 가면서라도 좀 주무셔야 돼요. 그렇죠. 나중엔 그리고 나서 7시에 수업을 받고 9시에 내려옵니다. 이제 9시에 뭐 지하철 9호선 타고 그다음에 저기 센트럴파크 와서 네네. 오는데 처음에는 좋더라고요. 공부도 하고 서울에서 사람들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저녁에 막 1박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야. 그래 나중에는 그리고 또 9시 이후에는 우등 버스가 그 일반 끊겼죠. 버스가 끊겨요. 심야 버스로 바뀌죠. 예, 네. 우등 버스예요. 처음에 괜찮았죠. 근데 나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뭐 그 이제 그냥 우등 버스 말고 그냥 일반 버스 좀 싼 버스 네. 타려고 정신없이 뛰어서 뭐 버스를 타기도 하고 아껴가면서 했는데 그때 저는 홍자매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숙제도 잘 못했습니다. 너무 바쁜 막. 왔다 갔다 하시고. 네, 그 숙제를 내면은 선생님이 그랬어요. 드라마 쓰지 마세요. 그래서 또 실망감을 안고 어찌되면 맞췄지만 내가 이게 돈과 시간을 들인 어떤 이게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악 방송을 하면서 이제 판소리 그걸 찬극을 많이 봤는데 이거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라 가명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면서 전라 관찰사 가명 이제 완영일지가 번역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봤더니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라 관찰사가 이제 저기 판사예요. 모든 일 하면 그 지금의 도지사가 그때 당시에는 조선 시대에는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것도 다 이제 자기가 그렇죠, 네. 예, 다 판단도 하고 도저히 이 살인 사건이 안 되면은 조정으로 올려 보내는 거야. 막 이런 건데 서유구라는 전라 관찰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너무 똑똑한 분이야. 이걸 읽고 나서 제가 조선 명판사 서유구 해가지고 창극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단에 한번 냈어요. 모 재단에. 그랬더니 당선이 됐어. 1차 당선이. 그래고 이제 기획안이 돼서 한 몇십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또 이제 막 썼죠. 이제 또 썼더니 원고료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네. 2차까지 됐어요. 네. 3차에서는 이제 공연비를 주는 거야. 음. 근데 마지막에 그 대상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한 분이 올라갔는데 네네. 둘 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날 그 해에는 대상이 없었어요.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어떤 한편으로서는 그걸 쓰면서 뭐 잘 쓰지는 못했지만 네네. 이 드라마 공부를 한 그 보람이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또 우연한 기회에 한옥 스캔들이라는 이제 그 상설 공연이 있었어요. 의뢰를 받아서 네네. 그걸 썼죠. 써가지고 50일에 이제 그 전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하고 또 방수미의 이름모를 소녀라는 그게 이제 심청전을 좀 각색을 한 거였는데 1인 창극을 제가 써가지고 또 2회 정도 올렸고 네네. 정말 그때는 보람이 있었지만 너무 지금 못 쓰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장극을 하려면 판소리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알아야 되고 하실 줄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국악 방송을 하면서 네네. 이제 국악 방송에서 MC들이 이제 그 코너 중에
그 판소리를 가르치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그럼 저도 거기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대략 정도만. 그래서 뭐 얕은 지식으로 또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으시니까 네네. 사실 판소리 5바탕은 신재호 선생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네. 판소리 5바탕 뭔지 아시죠? 심청가, 춘향가, 뭐 수궁가, 뭐 적벽가 뭐 이런 건데 네네. 그게 신재호 선생님이 양반에 맞춰서 그거를 양반이 좋아하는 판소리만 이거를 정리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양반가들이 예인들을 그쵸. 네네네. 돈을 주고 모시니까 그러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한문이잖아요. 다 한문이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바탕이 많아요. 원래 이게 그 민초들의 노래였기 때문에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누락된 것들이 뭐 까투리전, 뭐 수경낭자전, 병강세전 아주 적나라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그 국립민속국악원이나 도립국악원에 이제 네네. 요청할 수가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제가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병강세전을 또 재밌게 각색해서 만든 뭐 병강세 점찍고 옥녀라는 너무나 유명한 찬극이 뭐 한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찬극들이 많이 갔는데 네네. 저변학대를 위해서는 사실 신재호 선생님처럼 물론 양반가님들을 위한 이런 5반도 좋지만 너무너무 재미있는 뭐 하여튼 뭐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찬극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뭔 얘기를 하죠? 네, 아무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뭐 이제 뭐 창극을 다시 도전하시지는 않으실 건가요? 아유 이제 눈도 안 보이고요. 네네. 그냥 전 당분간은 제 방송 2개에 좀 집중할 네. 힘듭니다. 기회가 되시면 네. 저희가 같이 라디오 드라마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우 같이 그거는 하면 제가 좋을 할 것 수 있습니다. 같아요. 제가 그래서 국악방송에서 네. 네. 그걸 한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코너에서 내가 여기서 저기를 해보겠다. 네. 이런 그 재미있는 꽁트식으로 해서 라디오 드라마를 한번 쓰겠다고 한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언년위로 매주 출연하는 제가 이제 저도 같이 네. 마님 이리 오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저도 했었는데 한번 시범으로 했었는데 PD님이 광주로 발령 나는 바람에 아. 네, 없어지게 됐어요. 네. 저희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영화에도 도전을 하셨다고. 네, 이제 영화도 독립영화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전동성당의 보둔의 신부, 네네. 예, 이분의 이제 다큐 영화였죠. 다큐 영화. 그래서 그 이제 세계 평화 순례가 거기에서 지금 저한테 의뢰가 와서 네네. 했었는데 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제가 잘 아는 이제 독립영화 감독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좀 이런 걸 한번 해보자. 음. 근데 굉장히 그분이 굉장히 뭐 어떤 걸 이제 일본 유바리 그 영화제에서 상도 받으신 분인데 네네. 이분의 그 영화가 상당히 좀 독특해요. 그 좀 피와 뭐 이런 게 좀 튀기는 막 그 쿠엔토 타란티노 같은 네. 뭐 이런 영화를 하시는 약간 분인데 실험적이면서 뭔가. 네, 그렇죠. 저도 그걸 상당히 스릴러를 굉장히 좋아해서 네. 참여를 했는데 당연히 원고료는 못 받죠. 시나리오비는. 네네. 오히려 그 밥값 스태프들 밥 먹으라고 오히려 본인 밥차도 돈을- 보내주고 네 그리고 뭐 커피차도 보내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개봉을 못했습니다. 왜요? 그건 아니 돈이 없어서 아. 돈이 없어서 어디 개봉관을 그러니까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네. 찍고 만들긴 했는데 이제 지금 있어요. 있는데 뭐 개봉관 뭐 이런 누가 독립영화를 그렇게 좀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요즘 뭐 그 예술 영화관이나 네. 그 지역의 작은 영화관들 이런 데서는 또 상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전주 영화제에 한번 넣었다가 네. 이제 거기서도 노 해가지고 굉장히 또 우리 그 감독님은 지금 호텔 24시간 호텔에서 이제 알바를 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이거 딱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시간이 별로 없긴 한데 네.
지금 뭐 AI 아까 제가 네네네. 얘기했죠. AI가 막 등장을 해서 AI가 글도 써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AI를 좀 쓰기는 해요. 예를 들면 인터뷰이한테 인터뷰를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지금 그 인터뷰의 인터뷰 자료를 저희가 직접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이런 시간 체크해가면서 저희가 직접 들으면서 이제 이거를 그 모니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지금은 AI로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AI가 잘 못 알아들어서 뭐 받침이 틀린다던가 뭐 잘 못 알아듣고 좀 이상한 말이 나오게 했는데 지금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편해지긴 했는데 저희가 좀 경각심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우리 게요? 자리가 아. 없어지는 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많은 학계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 네. 이런 거 가지고 뭐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어떤 윤리적으로 네네. 좀 이런 거는 좀 많은 제재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법적인 네네.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네.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한겨레에서도 지금 그런 팀을 만들어서 AI 팀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분야든 음. 뭐 의료 분야든 그다음에 뭐 우리 뭐 방송 분야든 어느 분야에서든 윤리적인 문제를 조금 다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있습니다. AI가 어느 정도 글을 써줄 수 있지만 이 어떤 작가의 경험과 어떤 인생에서의 다양한 이 경험에서 나온 그런 살아있는 글은 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림 예술가들이 상당히 네.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림 같은 경우도 진짜 너무 더 잘 그리고 네네. 예를 들면 음악도 더 잘 만들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음악도 네네. 뭐 가수들의 목소리까지 그렇죠. 변조를 해버리잖아요. 그냥 그대로 갖다 쓰기도 하고 얼마 전에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그 아이유의 목소리를 네네네. 뭐 AI 커버. 네, 밤양갱을 비비의 밤양갱을 아이유의 목소리로 하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법적인 조치도 막 제재도 하고 이랬는데 조금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 곡으로 추천해 주신 네. 예, 비비의 밤양갱 들으면서 또 마치겠는데 이 노래 뭐 특별하게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아까 그 레니 크라피츠의 노래에서 좀 그 못 들었는데 네네. 그 밤양갱도 똑같이 그 트레몰로가 나와요. 아. 이 드럼에 네. 그게 좋아서 밤양갱이 또 그 대중음악인데 네. 국악 방송에서도 많이 듭니다. 요즘 네네. 국악도 많이 네네. 대중화가 되기를 바래서 전통 음악도 네네. 하지만 이런 음악도 많이 들어서 저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네.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비의 밤양갱 맞추면서 엔잡내 표상 진경은 작가님 오셨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에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어제는 폭염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었고요. 오늘 19일에는 전날보다 1, 2도 더 오르면서 33도를 넘는 곳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폭염특보 지역에 계신 분들 35도 내외로 더 덥겠다고 하는데요. 야외 작업이나 활동에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